잘해놓고 카페에다가 카페 아니라고 첨삭 시간표 파일 있지? 네. 공유 파일. 거기다가 이번 주 그 첨삭 일정 비는 날 여기 체크해놨으니까 거기다 자네 이름 체크해놔. 응? 그 시간에 첨삭해줄 테니까. 아, 내가 교재를 줘버려서 문제가 없구나. 나 교재 찾고 있었어. 거기 여러분들 이제 풀었던 문제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할게요. 어차피 자네도 뭐 내용 이야기는 한번 3번 문제 같은 게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1번 문제의 그 교재 수열 이제 마지막 문제야. 29페이지의 문제. 기본 예제 3번. 뭐 과제 문제 있네. 지난주에 받았어? 과제 문제? 아, 참. 여기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내줬었구나. 오. 그게 제일 열심히 했네. 자네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볼래? 야, 뭐 설명하는 게 무섭냐? 나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자. 일단은 그 문제의 조건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제한된 조건, 문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제한된 조건 하나가 있지. 자, 삼각형이나 사각형, 정앵각형을 기본적으로 평면 위에서 정앵각형을 굴릴 때 하나의 꼭지점이 그리는 자치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문제야. 알겠지? 그리고 일단 문제 1번과 2번은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예를 들어서 한번 예시로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런 자치의 길이, 한 꼭지점이 이동하는 자치의 길이를 계산할 때 수학적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감을 잡아봐라. 논술문에서 흔하게 나오는 예시지. 그치?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예시를 통해서 일단 감을 잡아라 하는 의도의 문제가 소문제 1번과 소문제 2번이야. 그 다음에 소문제 3번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앵각형에서 어떤 고정된 한 꼭지점과 나머지 꼭지점들과의 거리야. 거리. 이게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걸 일반화된 정앵각형에 대해서 각각의 한 꼭지점부터 나머지 꼭지점까지 거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봐라.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임의의 정앵각형이 굴러갈 때 한 꼭지점이 그리는 자치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식을 통해서 그것의 극한을 통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정앵각형은 어떤 도형이 되게 돼? 그치, 하나의 원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원주상의 한 점의 자치가 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앵각형의 한 꼭지점이 그리는 자치의 극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도록 하는 게 문제 전체의 의도야. 근데 이런 형태, 이게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 결국에는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곡선이 되는데,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에서 예전에 중앙대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가톨릭대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고대 문제에서도 이것과 유사하게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문제 3번과 같이, 문제 3번에서 같이 정앵각형에서의 꼭지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도형이나 길이, 면적, 정앵각형의 면적,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정앵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논술 문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에서 주제나 소재가 되어서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다뤄졌어. 그리고 앞으로도 다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도형의 성질에 관한 문제야. 왜냐하면 정앵각형의 문제는 그것을 갖다 극한을 보내서 원의 성질을 다루는 문제 통해 가지고 극한에 관한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계산력이라는 이런 거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 알겠지? 그리고 수학적으로 다루기도 직성이 굉장히 좋아. 임의의 직각삼각형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수학적으로 직각삼각형은 그 성질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 그 도형 자체가. 근데 정앵각형은 안 그렇단 말이야. 특별한 도형에서부터 일반화까지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술 문제의 소재로 도형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도형 중에 하나가 이 정앵각형의 성질에 관한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리고 이 n의 값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 n각 각각의 도형들이 정다각형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 이건 결국 또 수열의 문제가 되거든. 지금처럼. 그치? 그래서 우리 논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쓰이니까는 특히 3번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두세요. 자, 먼저 이 문제는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제한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정N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뭘로 고정되어 있다? 문제 처음에 둘레의 길이가 1로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는 정N각형에 대해서 얘는 한 변의 길이를 미리 주고 시작한 거야. 문제에 따라서는 변의 길이를 지금처럼 어떤 제한적 요소에서 줄 경우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는 내접원의 반지름이나 외접원의 반지름을 그냥 줄 때도 있어. 즉, 정N각형의 중심으로부터 한 꼭지점까지의 거리나 정N각형으로 한 변까지의 거리를 주는 경우들도 있어. 문제 조건에서. 여하튼 그 중에 어떤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줘요.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N각형의 성질을 다루는 문제인 거야. 여하튼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요 길이가 1이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뭐라는 정보를 줬다? 한 변의 길이가 그치, 당연히 n분의 1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이다.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습관적으로 문제 풀다가 틀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표적으로 보통 우리가 정N각형 문제를 풀 때 한 변의 길이는 보통 1로 주는 경우들이 많아. 계산 좀 편하게 하라고. 근데 그런 습관적인 요소에 빠져가지고 이 문제 앞부분 제대로 안 읽고 이 도형을 갖다가 한 변의 길이 1인 도형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학생들이 꽤 많아. 시작하자마자 학교 하나 그냥 날려먹은 거지. 원섭이 날려먹은 거지. 그치? 시험 치고. 항상 문제의 조건은 문제를 출제자가 조금씩 이제 그런 데도 함정을 파기도 하니까, 응?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잘 살피고 접근하고, 자, 일단 문제 1번에 해당하는 정삼각형의 꼭지점의 길이에 관한 꼭점이 이동한 길이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경험적으로 하나씩 해보자. 자, 지금 꼭지점 A에 대해서 A, B, C라고 이렇게 하자. 이때 이 삼각형이 이제 굴러가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그냥 탁 이렇게 한 번씩 넘어가는 거야. 한 꼭점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각도는 얼마큼 회전하게 돼? 한 번 회전하면 이 한 외곽만큼 이렇게 회전하겠지? 그치? 한 번 회전하는 각도는 얼마씩 나와? 3분의 2파이씩 이렇게 회전하겠죠. 모든 한 번 툭 움직일 때마다 3분의 2파이씩 고정적으로 회전해. 이거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야? 정사각형에서도 마찬가지야. 정사각형에서도 A, B, C, D에서 A가 이동하는 자치들을 움직일 때마다 한 바퀴 구른 동안에 A의 움직임을 살필 때 요 반대편 밑면에 맞닿아 있는 요 꼭점을 중심으로 다 회전하게 되지? 탁탁탁 하고 넘어가게 되지? 그치? 그럴 때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번 탁탁탁 회전할 때마다 회전각은 항상 어때? 일정해. 2분의 파이로. 다른 꼭점이 중심이 돼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꼭점이 변한다 하더라도. 즉 정N각형에서 이걸 확장해서 볼게. 정N각형이라고 한다면 뭐 대충 이런 형태로 그냥 N각형이라 합시다. 정N각형이라 한다면 한 직선과 한 변이 이루는, 두 변이 이루는 사이각의 크기가, 외곽으로서의 사이각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회전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외곽의 사이각의 크기는 얼마가 나오겠어, 이거? 이 크기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N각형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면은 회전각은 우리가 무조건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N 뭐라고 쓴 거냐, 이거? 아, N각형. 정N각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일반하려면 이걸 조사를 해야 돼. 응? 자, 그건 좀 이따 따져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굴러가는데 어떤 상태까지 굴러간다? 한 바퀴 굴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요것들이 움직여가지고 계속 굴러가서 C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 구르면 여기에 뭐가 오게 돼? 그 다음은 여긴 B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오게 되지? 그치? 그 다음에 B를 중심으로 또 한 바퀴 회전하게 되면 이번엔 A가 여기에 오고, 그 다음에 C가 여기에 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A를 통해서 A에 의해서 한 번 더 회전하게 되면 A는 고정된 채로 최초의 도형과 똑같은 형태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지? 그치? 이런 상태까지 오도록 하자. 그러는 동안에 점 A가 움직인 길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치? 즉, 이 변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로 해서, 요 변이지? 요 길이지? 그치? CA 길이를 반지름으로 해서 뭘 만드는 거야? 원주를 만들고. 최초에 한 번 이동하지?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치? 다시 또 한 바퀴 요만큼 이동해가지고. 그치? 각도 얼마만큼? 3분의 2파이만큼 이동해서 여기까지 이동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A가 움직여, 안 움직여? 마지막에서 A가 안 움직이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두 번의 길이의 합이다. 그치? 그림 1에서와 같이. 그리고 요걸 이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 프라임이니 더블 프라임이니 뭐 표시해놨는데, 프라임이니 뭐 더블 프라임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놨는데, 그래서 그림 1에서와 같이 호 A 프라임, 반지름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인 3분의 1이 되어진다. 얘는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이니까. 그치? 회전하는 각도는 얼마? 한 외곽에 해당하는 3분의 2파씩 회전함으로. 첫 번째 A에서 A 프라임까지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 R 세타지? 그치?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의 회전 각도도 거리도, 그쵸? 똑같이 한 변의 길이. 반지름 3분의 1은 안 변하지. 그치? 그 다음에 회전각 3분의 2파이.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더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총 움직인 거리를 갖다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9분의 4파이가 바로 나오겠죠. 이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면 되겠지. 자, 이제 사각형으로 옮겨가자. 2번 문제. 한 변의 길이 고정되어 있다. 그치? 정다각형이니까 4분의 1로 얘는 n분의 1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얘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90도씩 이동하지. 자, 그런데 얘는 이동하는 거리상의 변화가 생겨. 왜냐하면 봐봐. 첫 번째는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 사각형은 이렇게 탁 하고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사각형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뭐야 이거? 여기가 D고 얘가 탁 하고 D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90도 딱 돌아가면은 이렇게 놓이고. 꼭 좀 헷갈린다요. 겹쳐지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뭘로 변해? C가 1로 내려오겠네. 그쵸? 탁 하고 나면 C가 1로 넘어가고 여기가 B가 되어지고 여기가 A가 1로 오겠지. 그치? 그래서 90도면서 A의 위치가 이렇게 반지름 얼마인 4분의 1인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될 거야. 그럼 이때 이동한 길이는 어떻게 되어지게 돼? 90도만큼 이동하고. 그치? 반지름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R세타 해가지고 이렇게 될 테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 C를 중심으로 이제 이동하겠지. 요 A가. 그치? 근데 이때에는 움직이는 각도는 2분의 파이로 똑같으면서 뭐가? 길이가 대각선의 각으로 변했어. 이번에는 거리가. 그래서 얘가 넘어올 때 이제 얘가 90도가 회전해서 그 다음에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A가 여기까지 가게 되지 이번에는. 그치? 90도를 이동할 때 A가 이쪽으로 가게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는 거야? 여기에 B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D가 이제 요 위치로 오겠지. 그치? 그래서 A가 이동하는 이번에는 반지름이 얼마인 도형을 만들면서 대각선에 해당하는 4분의 1 곱하기 루트 2에 해당하는. 그치? 요걸 반지름에서 이동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동각은 마찬가지로 90도. 그래서 4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파이가 두 번째 이동한 거리가 되고, 마지막에 이동한 거리 계산할 수 있겠지?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이번엔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D,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어서 이렇게 이동. 나머지 마지막 부를 때는 A가 위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는 마지막은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길이 계산하는데 이거는 앞에서와 똑같이 뭐야? 2분의 파이에 4분의 1씩 반지름 4분의 1로 움직이게 되지?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각각의 계산의 특징들이 생겼다. 정円각형이 굴러갈 때 회전하는 각도는 외곽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외곽의 각은 변하지 않고 회전각은 변하지 않고. 그치? 회전각은 변하지 않고 다만 뭐가 변할 수 있다? 사각형을 해보니까 반지름이 변할 수 있더라. R세타 가지고 그걸 다 더해주면 되는데 규칙성을 정리해보는 거야. 몇 개 예시를 통해서. 자, 그러고서 보니까 이것들의 이 이동거리를 계산할 때 특징이 있어. 봐봐. 얘는 이 회전거리를 계산할 때 몇 개의 합을 계산하게 돼? 두 호의 합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얘는 몇 개의 호의 합에 의해서 만들어져? 세 개의 호. 만일 얘가 오각형이라면 몇 개의 호의 합을 만들어야 될까? 그렇죠. 네 개의 호.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도 규칙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정N각형이 굴러갈 때는 몇 번의 호에 대한 계산을 해야 돼? n-1번의 호의 길이를 계산하게 된다. 그치? 이런 패턴을 찾는 게 논술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 사실은.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굴러가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치? 그럼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점까지 이 우리가 추적하려는 점과 상대편 점 연결되어질 때 모든 꼭지점들이 A를 제외하고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꼭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반지름이 되도록 하는 호들을 한 번씩은 다 만들기 때문에 굴러갈 때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 중심으로 해서 굴러갈 때는 포함돼 안 돼?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중에 관한 거리의 호의 길이가 한 번 빠지니까는 n-1번의 호의 길이를 더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필요한 거는 각각의 회전마다 회전각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반지름, 회전하는 반경만 변화하게 되지. 상대편 꼭지점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회전 중심이 되는 상대편 꼭지점이 계속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문제 3번에서 정N각형, 임의의 N각형에 다루기 위해서 문제 3번에서 임의의 N각형에서 어떤 한 꼭지점, AN이라고 하는 n번째 꼭지점과 나머지 꼭지점과의 거리를 그래서 구한 거예요. 이 거리들이 나중에 뭐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 회전 반경이 될 거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될 거기 때문에 그치? N각형에서 임의의 꼭지점과의 거리를 우리가 관계의식으로 얻고 그 다음에 정N각형에서의 바깥쪽의 회전각도만 하나 알아내면 정N각형이 굴러갈 때 한 꼭점의 위치의 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그때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원주위의 한 점이 회전하는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굴러가는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문제 4번인 거야. 자, 문제 전체는 이해하겠죠? 자, 문제 3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이 정N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정N각형의 한 외곽의 꼭지점의 외곽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회전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일단 정리하고 갈게요. 나중에 필요하니까. 정N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 이게 정N각형이라 한다면 요 각의 크기도. 이거는 뭐 정N각형 길이 변의 길이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정해져 있겠지. 그치? 이거는 한 내각의 크기를 빼면 되잖아. 파이 마이너스 한 내각이야. 그치? 파이 마이너스 한 내각. 자, 그러면 한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공식을 알고 있으면 공식을 얘기해도 좋아요. 180 곱하기 n분의 180 곱하기 n-2. 좀 멋있게 쓰면 파이라고 쓰지. 그치? 우리 파이라고 쓰자. n분의 n-2파이야. 자, 근데 이 값이 나오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 이걸 계산하게 된 과정. 어떻게 계산해, 이거? 이거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하는 과정을 이해하면은 문제 3번에 대한 것도 조금 쉽게 풀려. 그치. 무슨 삼각형? 중심에서 각 꼭지점에 연결한 요 삼각형을 분석하는 거야. 이 정다각형에서는 이것들이 다 동일한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에서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꼭점까지의 거리는 어때? 같아.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n분의 1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때 요 한각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있지. 2파이를 몇 개로 나눴어요? 2파이를 n개로 나눴으니까. n개 이상, n다각형이니까. n각형이니까. 그치? 응? 그럼 여기가 n분의 2파이면은 여기 한 각은 어떻게 되어지게 돼? 이거과 이 각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같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n분의 2파이의 2분의 1이 되겠지. 한 내각의 크기는. 요 한 각의 크기는. 됐어? 그리고 요 한 전체 내각의 크기는 그러면 2분의 1을 없애고 어떻게 되게 돼? 파이 마이너스 n분의 2파이가 한 내각의 크기가 된 거야.
그래서 분모 통분해서 n으로 통분하니까는 n분의 n-2파이가 된 거거든. 됐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정다각형을 분석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이 뭐다? 이등변 삼각형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가지고 어떤 정円각형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내부의 삼각형들을 분석하게 되면은 나왔다면 이것부터 그려. 알겠지? 정円각형 나왔다 하면. 그래서 이것의 성질을 갖다가 조사함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다 얻어낼 수 있어. 이 문제에서는 봐봐. 뭐까지 할 수 있냐면 각각의 자 지금 여기에 꼭점 한 꼭점 A가 있다고 하자. 자 이제 외곽의 크기에 대한 얘기는 했고 자 여기서 A1에서 출발해서 A2 해서 임의의 AK번째 꼭점을 지나서 AN으로 끝나는 정円각형의 각 꼭점을 생각하자.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어느 한 고정된 점을 생각하고 최초에 이렇게 밑변이 있다고 생각하자. 면이 이렇게 있어서 A1을 중심으로 한번 탁 굴러가고 A2를 중심으로 굴러가고 A3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순서대로 굴러가는 거야. 그치? 자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각의 한 회전하는 외곽의 크기에 관한 건 알았으니까. 그치? 여기에서 한 내각의 이 한 외곽의 크기는 결국 어떻게 계산돼요? 파이 마이너스 n분의 n-2파이니까 다시 또 이거 파이로 묶이지. 그치? 파이로 묶이고 n-2의 n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n 사라지고 플러스해서 n분의 뭐야? n분의 2파이가 되어지게 돼. 이 각의 크기는 여기에 있는 이 중심각의 이등변 삼각형 한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 항상. 알겠지? 여하튼지 이렇게 구했어요. 회전각은 이제 회전 방향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3번에서. 자 여기서도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임의의 AK까지 요 길이를 알아낼 수 있는 식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요 길이에 대한 요 거리에서 이것도 역시 정다각형의 성질이니까 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중심을 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식으로 이 꼭지점들을 어떤 식으로 짝을 지어도 항상 뭐가 만들어져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도록 돼 있어. 그리고 항상 이 사이의 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 사이에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가 있어. 이 사이에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지. 왜냐면 요 하나의 각은 항상 얼마이기 때문에 n분의 2파이니까. 그러면 요 중심의 각도 알 수 있어 없어? 중심의 각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자 정円각형에서 여기가 K번째 정삼각형이라 하자. 꼭지점이라 하자. 자 여기가 K번째 꼭지점이라 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중심 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길이를 알고 싶은 거야. 그치? 요 길이를 알고 싶은 거야. AK, AN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고 우리가 요 중심각만 알면은 요 길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그쵸? 여기에 반지름과 그치? 요 외접원의 반지름이지. 꼭점까지의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외접원의 반지름 R과 중심각의 크기를 알면은 요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을 거야. 뭐 수선의 발을 내리든 뭐하든 해가지고. 그치? 사인 함수 이용해서. 응?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절반의 각을 구한 후에 반지름에다가 사인 알파를 해서 사인 알파에서 요 길이 알아내고 요 길이의 2배 하면 우리 되지. 응? 자, 정다각형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복잡한 식이야 사실은. 정다각형 문제들 중에서 지금 다루는 게 여러분들이 다뤘던 문제가 여하튼지 이등변 삼각형 문제를 푸는 거야. 꼭지점 간의 상호관계 문제들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숙제는 두 가지야. R을 알아내는 것과 요 알파를 알아내는 것과 그걸 통해서 요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내는 것. 요 세 단계가 필요한 거야. 단계적으로는. 그렇죠? 자, 요 반지름 R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거야? 요거는 중심각은 생각보다 쉽게 알아낼 수 있어. 여기에 요 중간에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 들어가는지 그것만 알아내면 되거든.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 들어가는지. 몇 개 들어가겠어 이거는? A1에서부터 요 AN 다음이 A1이지. A1으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 들어가? K까지는. 요 사이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사이 간격이 몇 개 들어가는 거야? K-1개 들어가지? K-1개 들어가잖아. 요 사이가 이등변 삼각형 K-1개 들어가. 근데 여기 A1부터 AN까지 사이각이 또 있지? 그러니까 결국 몇 개 들어가는 거야? K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중심각 하나는 얼마였어? 이등변 삼각형의 중심각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의 중심각 하나는? 2파이개를 갖다가 n으로 나누면 됐잖아. 2파이를 n개로 나누면 됐잖아. 그리고 2파이분의 n개에 몇 개? k개를 곱해서. 그러면 요 사이각 나오는 거야. 즉, 각 a, n, o, a, k는 중심각은 n분의 k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n분의 2파이 k n분의 2k 파이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이제 r만 알아내면 요 길이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자, 정앵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알아낼까? 정앵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요 r은 어떻게 알아낼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문제에서 요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사실은 저게 있어야 이거 구할 수 있어. 그치? 한 변의 길이가 되든 뭐가 되든 정보가 있어야 돼.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저 r을 정할 수 있지. 저 r의 값은 정다각형마다 다르잖아. 같은 정앵각형이라도 한 변의 길이가 다르거나 외접원의 반지름은 달라질 수 있지. 똑같은 정앵각형이라도.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게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이 계산도 역시 뭐 가지고 하는 거야? 그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어쨌든 중심각은 똑같이 n분의 2파이고. 그치? 이 n분의 2파이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2n분의 1이 한 변의 길이에 2n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한 각은 뭐가 되게 돼? 결국 n분의 파이가 되지. 이 한쪽 각은. 그러면 r 사인 세타. 그치? r 사인 세타가 2n분의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사인 n분의 파이가 뭐다? r분의 2n분의 1이다. 됐어? 그러면 r 구할 수 있지? r은 2n의 사인 n분의 파이분의 1이 되겠죠. 전에 3번 계산 정확하게 이거 나왔나? 네, 그럼 됐어요. 일단 계산은 요령상에서 이것만 중요하게 보면 돼. 자, 그래서 r을 일단 구했다. 그러면 중심각 알고, 자, 중심각이 얼마였어? 지금 n분의 2k 파이였어. 자,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이등변 삼각형에서 r의 길이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계산했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n분의 2k 파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알면 요 길이가 곧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거 계산은 똑같이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 절반 잘라서 일단 쉽게 계산해보자. 절반 자르면 절반의 값은 n분의 k파이죠. n분의 k파이.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r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요 길이의 2배니까는 r 사인 n분의 k파이 해서 몇 배? 2배를 취하게 되면 요게 AKAN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r의 값은 요거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AKAN은 어떻게 돼요? AKAN은 2 곱하기 R 2n분의 사인 n분의 파이에 사인 n분의 k파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3번에서 원하는 값인 거예요. 알겠어요? 됐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들은 이것을 갖다가 한 외곽의 크기만큼 n분의 2파이든 한 외곽의 크기만큼 이것들을 계속 회전시켜 나가면 더하는 거지. 회전하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어지게 돼? r세타니까. 여기에다 뭐만 곱해주면? 요 반지름, 회전 반경에다 요것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즉, 2 곱하기 n분의 2파이에다가 회전 반경, n분의 2파이에다가 회전 반경 r을 갖다 곱해주게 되면 그리고 이때 k 값을 어디에서부터? k equal a1부터 n-1까지죠. 그치? n-1까지. 뭐 n까지도 되는데 n을 하게 되면 어차피 0 나올 테니까.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더해서 뭐 하자?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면 뭐에 관한 성질이 된다?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동안 그치 원에 대한 원 위에 한 점에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치?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관한 정보가 되는 거야. 자, 어차피 여기 사인 n분의 파이는 사인 n분의 파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제 요런 거지. 요런 거 극한 계산할 때. 요런 극한 계산할 때. 요거 극한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주의해야 돼, 요거. 요런 극한 보낼 때. 이게 사인 n분의 파이는 사실 n이 상수로 주어지게 되면 앞으로 그냥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약분하고 n에 관한 식들은 일단 앞으로 다 튀어나가는 거야. k에 관한 것만 시그마로 나오면 돼. 그치?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분모에 n의 제곱이 있네요. 그쵸? 분모에 n의 제곱에 사인 n분의 파이 그 다음에 뭐 2파이 요렇게 있는데 그치? 그 파이 뭐 하나 나눠가 버리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미쳤다. 그리고 여기에 시그마 내부에는 사인 n분의 k파이에 관한 것만 시그마로 남아있으면 돼. 그치? 자, 그리고 이 리미트 시그마에서 요건 어차피 상수니까 요건 극한 좀 계산해줘야 돼. 먼저 요거 먼저 극한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거 극한 계산해주면 요거 사인 n분의 파이 n 무한대면 이거 0 돼버리지? 그럼 망한 거야. 부정형 돼버리니까 이럴 때는 뭐 해줘야 돼? 그치? 분자 분모를 똑같이 n분의 파이로 나눠준다. 그래서 요 극한이 뭘로 가도록? x분의 사인 x 꼴이 돼서 얘가 1로 날아가도록. 그리고 요때 파이 하나 약분되어지고 그치? n 하나 요렇게 약분되어지고 싹 정리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극한에 관한 식이 어떤 식으로 줄어들어? n이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2가 되겠네. 그쵸? n분의 2만 남냐.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까지 사인 n분의 파이, n분의 k 파이. 자, 리미트 시그마 뭘로 고칠 수 있어? 인테그럴로 고치려는 거야. 대신에 인테그럴로 고치려면 델타 x가 있어야 되지. 여기서는 델타 x가 뭐가 되겠어? x를 뭘로 잡으면 되겠어? x를 n분의 k 파이로 그냥 잡아버리는 거야. 사인 x 안에, 사인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러면 dx는 뭐가 되어지게 돼? 델타 x는 n분의 1이 되고, 그치? n분의 1이 되고, dx는 요거 미분해주면 되죠? 여기서는 k에 대해서 미분하고, 여기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좌변은 dx. 요거 k에서면 n분의 파이에 뭐야? dk가 되지? 그치? 여하튼지 뭐 요거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결국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까지 사인 n분의 k 파이에 델타 x에 해당하는 n분의 1을 곱해서 그치? 결국은 fx가 요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x의 dx 2배의 인테그럴 이렇게 되는 거지. 0에서부터 1까지. 그치? 0에서부터 1이 아니지. 그치? x의 범위니까. 그치? x의 범위니까는 제로부터 어디까지가 되나? 파이까지가 돼야 되나? 그치? n-1를 뭐? n-1을 아까 여기 식할 때 이거 하나 남은 거야. 아니, 저거 시그마 델타 x? 어디요? K 아니 시그마 위에요. 시그마 위에? 요 시그마? 네. 여기가? 요게 왜 n-1이냐고? 이거 이 k가 하나 할 때마다 k 하나마다 k 하나 할 때마다 한 번 이렇게 회전한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자 꼭지점이 지금 n개잖아.
근데 모든 n개에 닿아서 이게 다 회전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회전이 하나가 빠져. 뭐가 빠져? 마지막에 an 자신에 대한 회전은 들어가 안 들어가? 그치. 마지막에 an 자신에 대한 회전할 때는 호가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1부터 n까지이지만 마지막에 an 자신에 대해서는 회전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n-1번 회전하게 되는 거야. 회전 자체는. 그래서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삼각형 회전하니까 호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사각형 회전하니까 호가 3개 나왔지.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규칙이. 됐지? 또? 이해 됐어?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 문제에서 흔하게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정적분에 관한 얘기들은 흔하게 우리가 문제에서 출제되어지는 거니까는 한번 정적분으로 바꾸는 식까지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적분 값을 풀면 결국 뭐 나오는 거야? 그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길이 나오는 거야. 문제는 이제 그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면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했던 문제에 대한 설명은 되겠지?